이게 안 나오네. 스크린 2. 아 여기서 하나 다시 따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더 작게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시다가 크게 화면 보일 때는 요거 두 번째 거 누르시면 되고. 네. 그러면 크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켜져 있었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스캔디님, 하이요. 반갑습니다. 네, 파고다 오레완님, 반갑습니다. 라이언91님, 반갑습니다. 가루비님, 반갑습니다. 아, 신토익 얘기만 하나요? 일단은 신토익 얘기를 하는 게 기본이긴 하고요. 신토익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좀 잘 따라오시는 것 같으면 그 독해 특강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일단 독해 특강까지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독해까지 같이 정리하는 게. 프링걸스님, 빨간 목도리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 5월 29일부터 토익이 바뀌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5월 29일부터 토익이 신토익으로 바뀌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토익이 바뀔 때 궁금하신 거? 철구 귀엽다님, 신토익으로 바뀌면 기존 공부하고 있던 책도 바꿔야 하나요? 바꾼다기보다는 추가해야 되겠죠. 그죠? 구토익과 신토익이 아예 유형이 이게 없어지고 생기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건 그대로 지키고, 문항수가 조금 줄어들고, 새로운 게 생기는 거니까, 문제질 요게 맞게 추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아예 바꾼다기보다는 추가한다 정도? 대신에 기본 어휘는 똑같아요. RC 같은 경우는 단어 양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구현되는 그 방식이 파트 5가 좀 많았잖아요. 그게 좀 줄어들고 독해가 좀 많아지는 거 정도 차이가 있겠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일단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궁금하신 거, 나는 이게 걱정된다. 신토익으로 바뀌면은 이게 걱정된다. 또는 지금 토익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RC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광토익 2016년 토익 신유형 분석에서 RC에 필요한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질문 나왔어요, 갑자기. 카카오사님. 평소에 파치를 더 잘하면 신토익이 유리할까요? 네, 맞아요. 앞으로 바뀌는 RC 같은 경우는, 신토익 같은 경우는 독해를 잘하시면 그걸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을 여러분이 약하신 분들은 신토익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저를 기다려줬던 분이 계시네. 빨간 목도리님. 저번에 끝날 때 물어봤던 SB 플러스 형용사 VED 구분. 오케이. 네, 기본적으로는 해석이 맞고요. 보기 구성에서 형용사랑 ED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형용사랑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ED랑 ING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거는. 나온다고 해도 해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강의 들어가 볼게요. 자, 신유형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안 나오네. 보시면 어이구 바로 안 나와. 여기서 하는구나. 자, 이렇게 생겼죠. 자, 뉴토익 달라지는 점이 뭐냐, 그죠? 달라지는 점이 뭐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거 화면이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기술을 좀 보여드리죠. 짜잔. 제가 좀 작아지고 화면이 커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케이. 채팅방 이런 얘기 났어요. 초아님, 토플 80점 맞았다. 질문 받는다. 파고다 상남자, 120점에 못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받을 수도 있죠. 잘했어요. 80 받은 거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일단은 그건 그거고, 일단 요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2016 05 신토익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뀌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배점 똑같고 시간 똑같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RC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간이 그대로인데 우리가 사실 지금 여러분 토익 시험 보시면 RC 같은 경우 시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시간 부족하세요, 안 부족하세요? 지금 현재 이 토익을 보실 때 구토익, 이제 구토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바뀔 게 신토익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세요, 안 부족하세요? 부족하시죠?
딱 맞아요도 있네. 딱 맞아요면 유유가 아닌데 스마일인데 부족해요. 딱 맞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부족한 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고, 일단 물론 800점, 900점 정도 갖고 계신 분들 점수, 시간 안 부족하실 거고, 600점, 700점 정도, 특히 700점 정도시면은 좀 간당간당할 거고, 600점이나 그 이하는 아마 부족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800반, 900반, 그러니까 800점, 9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구토익이 어려울까요? 신토익이 어려울까요? 800, 900 정도? 그 정도 레벨이면 지금 토익이 어려울까? 아니면 신토익이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구토익? 신토익? 네. 둘 다 쉬울 듯 하네요. 맞아요. 둘 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원래 잘하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엔 어떠냐면 아직 시험이 일단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장담은 못하겠지만 800반, 900반 정도, 그러니까 800점, 900점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신토익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파트 7을 일단 그분들은 거의 다 맞고 들어가는 거라 사실 5나 RC에서는 LC는 그나마 2 정도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딱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트 2랑 5가 문항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마치 빈익빈 부익부처럼 말이죠. 800점, 900점 목표라는 사람들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반면에 600점, 700점 정도 목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왜냐? 지금도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그나마 외우라고 해서 외우게 풀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죠? 앞으로는 외울 수도 없으니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00점, 700점 목표라는 사람들한테 RC에서의 고민은 시간 부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변화를 같이 좀 보시면은요. 파트 5는 조금 전에 40개였잖아요. 이게 30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0개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16개, 그죠? 원래 12개였다가 4개가 늘어나요. 그래서 16개가 될 거고, 파트 7을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은 문항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죠. 그죠? 맞아요. 훨씬 많이 늘어나요. 쉬운 4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보다 6개 정도 늘어나는데 결국 그거예요. 점수가 떨어질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밥 두 그릇님 100점씩 떨어진다 들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100점이 떨어질 만큼 어려워진다고 보기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서 초반에 찍을 문제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설명이니까 이제 요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이제 디테일한 화면을 보면서 실제 제가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 시험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ETS에서 공개한 문제를 패러프레이징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나 좀 보겠습니다. 파고다 효도르님, 아이디가 효도르해요. 파고다 송혜교님, 아이고 오늘도 송혜교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혼자 오셨지 말입니다. 혼자 오셨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세부적인 유형을 좀 보겠는데요. 보시면 RC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죠? 파트 5 줄고 6, 7 늘어난다. 다르게 말하면 문법은 줄어들고 독해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토익 학원 다니시는 분 계세요? 토익 학원을 다니거나 토익 수업을 이미 듣고 있다. 질문 나왔어요. 누자비 영영님 900이 목표라 신토익 볼 건데 지금 600반 듣는 거 비추인가요? 괜찮아요. 지금 600반 듣는 건 괜찮아요. 600반이나 기초 필수반 듣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심지어 900반을 듣는다고 해도 안 듣는 것보단 나아요. 왜냐면 지금 해놓은 거에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긴 낫다 정도. 근데 그 반이 지금처럼 좀 낮은 반, 쉽게 하면 높은 반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들어가 볼게요. RC는 개인적으로 신토익이 더 좋네요. 파트 5가 더 어려워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RC는 크게 이제 두 개의 파가 있어요. 파트 5나 6를 조금 잘하는 파가 있고, 차라리 7을 잘하는 파들이 있는데, 7을 잘하는 파들한테는 사실은 신토익이 더 어렵죠. 신토익이 더 쉽죠. 네, 맞아. 효도로님 맞습니다. 5로 비교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까 학원 다니는 분들이 있냐고 왜 질문 드렸냐면은 학원 어디 다니는지는 다 좋아요. 다 좋은 학원이에요. 다 좋은데 지금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정도의 노력을 극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은 세븐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나마. 외워서 풀면 되니까 의지만 있으면 주말 한 번만 잘 보내도 점수가 그래도 한 20, 30점은 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신토익 같은 경우는 오른다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죠. 독해이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저 설명드리면은 어쨌든 5가 줄고 6, 7이 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특징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샘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 있죠? 놀랍죠?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게 파트 뭔지 아시겠어요? 위에 써있긴 한데 이게 바로 파트 6야. 파트 6. 6가 이렇게 변해요. 지금 보시는 파트 6랑 뭐가 달라요? 지금 보는 6와 앞으로의 6의 차이점이 뭘 것 같으세요? 보기 뭐가 달라요? 네 문제 맞아요. 지문이 길어요. 맞아요. 날카로우신데 네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날카로운데 문제가 4개 맞아요. 오, 야, 날카로우시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모두 합치면 6 특징이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6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그 전체 지문보다 한 2문장 정도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많아진 것만큼 문제 개수가 늘어나서 지금은 3문제지만 앞으로 4문제가 된다는 게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시는 6 같은 경우는 지문 그 자체에 보기가 진짜로 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간격이 좀 넓은데 앞으로 보는 6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에 보기가 아예 안 떠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다음 장을 보시면서 문제 직접 보시면은 요런 문제가 생겨요. 134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134번? 숫자가 좀 낯설죠? 지금 보시는 시험에서 134번이면은 파트 뭐예요? 파트 6가 아니고 파트 5죠. 근데 앞으로 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 130번에서 그쵸? 130번에서 파트 5가 끝나기 때문에 134번인데 파트 6예요. 그리고 파트 6는 앞으로 총 4개 지문이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이 나오는데 각 지문에 있어서 마지막 문제가 지금 보시는 134번처럼 삽입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134번에 있는 보기 4개 중에 어떤 보기가 그쵸? 여기 보이시죠? 134번 보이시죠? 여기 어떤 게 들어갈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어야 정답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JLPT랑 비슷해졌네요. 제가 JLPT는 몰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네. 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이면은 토플에 있는 인설션이랑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앞문장 독해하고 맞는 말이고 다 읽고도 맞는 말이고요. 해석이어도 맞는 말이고 이게 앞으로 시험이 정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요. 만약에 지금처럼 만약에 마지막 문제가 지문의 가장 끝에 나오면 괜찮아요. 앞에 있는 문장을 읽고서도 유추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 134번의 문제의 위치가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는 상태에서의 중간에 뚫리면은 그땐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허니라용님 수능 영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수능에 있는 빈칸 문제 아시죠? 똑같아요. 빈칸 문제보다는 좀 쉬워요 솔직히. 수능 빈칸 문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할만해요. 토익 단어 정도만 추가로 외우시면 되는 거라 할만합니다. 네, 그래서 앞뒤 추론이라고 말씀하신 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험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앞일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앞뒤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굳이 앞만 물어볼 거면 굳이 왜 냈겠어요, 그죠?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걸 이렇게 문장 해석을 해서 듣는 거죠. 그쵸? 그럼 종전과 뭐가 다르냐면은 131, 2, 3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냥 단어들을 보고서 각 단어의 품사 알고 뜻 알면 대충 넣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어들을 넘어서서 문장 해석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시면은 파트 6 연습을 앞으로 많이 하시면 파트 7에 갔을 때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그동안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았던 6가 이제 마치 7처럼 우리를 좀 괴롭힐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그죠?
자, 유형 하나 아시겠죠? 우리가 바뀌는 신토익에서는 파트 6가 마지막에 삽입 문제가 들어간다. 그리고 한 지문의 문제가 4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유형 보러 갈까요? 자, 이 유형 보시면은 약간 RC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왠지 RC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바뀌는 시험에 있어서의 추가된 파트 7 유형입니다. 그죠? 이거 어때요? 어려울까요? 어떠세요, 이거? 카톡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이거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어려워 보이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도 있고. 일단은 뭐 우리가, 아직은 이게 시험이 실제로 안 나왔기 때문에, 단정은 못 져요. 어려울 거다 싶고 단정은 못 짓지만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짧아서 추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것들, 아유, 파고드 여서르님, 독설 날리셨어요. 뭐든지 어려운 사람들, 네. 네, 이런, 네, 독설 갑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고 계신 거가 어렵다 싶다라 말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이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크리스티님께 말을 하는 거죠. 야, 밥 먹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야, 안 먹었다. 사줄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자신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147번 있죠. 147번은 지금 보는 구토익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148번을 보시면은 신유형이에요. 뭘 물어보죠? 약간 LC에서 추가된 유형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비슷하죠? 뭘 물어보냐면, 자, 이 사람이 9시 40분에, 그죠? 스티븐스가 얘기를 했대요. 뭐라 얘기했냐면, never mind.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우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infer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 40분에 가서 보시면은 실제로 never mind라고 여기서 말한 적이 있어요. never mind라고. 맞죠? 여기 보이실 거예요. never mind 여기 보이죠? 여기. 그죠? 그래서 never mind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신토익에서 바뀌는 게 뭐냐면 RC도 지금 약간 좀 뭔가 좀 무겁잖아요. 그죠? 왠 넥타이 매야 될 것 같고 사무실에 가서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RC가 그 무게를 내려놓는다기보다는 다소 좀 가벼워 보였던 문제들까지 추가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양한 컨텐츠를 물어본다는 게 특징이 될 겁니다. 네, 아직은 괜찮아요. 공포심을 가질 정도로 심하게 변하지는 않나 보군요. 맞아요. 아직까진 그래요. 잠시 후에 3중 지문을 보시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진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트 5가 특히 약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파트 7까지 약한 경우가 사실 더 많긴 한데 그래도 한 20% 정도 확률로 5가 약한 대신 7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반가운 소식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네버마인드의 뜻을 물어보는 거고 이 말을 직접 한 의중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할까요? 제가 학생들이랑 실제로 그 대화를 해보니까 그 LC랑 RC의 변화에 있어서 이디엄 있죠, 이디엄. 말 그대로 생활 영어적인 표현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서 그거를 다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외우면 일단 나쁘진 않겠지만은, 그죠? 그걸 외우는 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할 일이고, 먼저 지금처럼 RC 같은 경우는 기본 단어 외워주고, 그죠? 기본 단어 외워주고 독해 연습하시면서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생활영어 표현을 좀 외우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 의중 파악은 보기 해석이 잘 되면은 풀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 보기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볼 수 있고, 혹시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 혹시 푸는 거 힘들까봐 지금 안 시키고 있는데 혹시 풀어보고 싶으시면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떠세요? 풀어보고 싶으세요? 화면 보여드려요? 풀어요? 그냥 풀어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효도로님 풀어요. 코풀듯. 라임 살리시고, 그죠? 멋쟁이죠? 자, 보시면은, 앞에서부터 좀 볼게요. 스스로 한번 보세요. 저 화면 넘겨드릴게요. 한번 그래도 맛을 보시는 게 좋죠.
넘어가 되나요 하면? 다 읽으셨어요? 넘어가 될까요? 화면 넘어가 볼게요. 또 보세요. 다 보셨죠? 자, 무슨 내용이죠? 어떤 문자가 오고 가고 있어요? 어떤 문자가? 날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그죠? 날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열받으려고 하던 찰나에 저기 차가 오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안 올 것 같다 보니까 왔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자, 답을 골라보세요. 이번에 네버마인드를 이 사람이 왜 말했을까요? 오는 걸 봤어요. 맞아요. 신경 끄셈 택시 보임. 맞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우리말로 안 써 있으니까. 과감하게 해보세요. A, B, C, D 중에 뭐가 답일 것 같으세요? 제가 10초 드릴게. 10, 9, 8, 7, 6, 5, 4, 3, 2, 1, 땡. 오케이, A랑 D가 나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A번이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택시를 그냥 잡겠다는 얘기죠. 아이 더러워, 됐어, 택시 잡을게, 이게 A고요. D는 뭐냐면은요, 그 상대방이 회사에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을 가서 보시면은요, 자, 크리스틴이 문바이에 도착했는데, 맞죠? 드라이버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9시 반에 나를 픽업하러 와야 되는데 왜 아직 없냐는 얘기예요. 그때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어디 있길래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5번 게이트에 있어. 내가 늦겠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샤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그럼 내가 바로 전화할게 회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차 보여, 신경 꺼, 차 보여, 이걸 얘기했죠. 차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일까 D일까? 택시를 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차가 보이니까 됐다는 얘기예요? 일 없다는 얘기예요? 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샤가 원래 전화하겠다고 했었잖아요. I'll call the company right now.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가 됐어, 차 보이잖아, 할 필요 없어. 답이 그래서 D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직접 풀어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또 물론 절망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풍문을 자꾸 듣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이번에도 파트 7인데요. 파트 7 해보시면은, 여기 질문 해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두 번째 문단에 1, 2, 3, 4 써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네모 박스에 가서 보이는 거 보이세요? 1, 2, 3, 4. 1, 2, 3, 4 보이시죠? 맞죠? 그게 왜 나온 거냐면, 토플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건데, 토플 리딩 했던 인설션 유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정해진 빈칸에다가 152번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있죠. 그거를 갖다가 쏙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풀었던 파트 6의 마지막 문제에 있던 삽입 문제랑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랑은 뭐가 다르냐면, 파트 6에 나왔던 삽입 문제는요, 보기 4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는 거였고, 지금 보시는 파트 7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이 확실한 문장을 어디에 넣을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6는 옳은 문장을 고르는 거였고, 7 같은 경우에는 옳은 위치를 고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큰 논리는 똑같아요. 어차피 제일 좋은 문장을 제일 좋은 위치에 넣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도 그렇고 우리 LC 선생님도 그렇고 토익 강사만 했던 게 아니고 토플 강사도 했었고, 둘 다 RC를 가르쳤던 사람들이라서 맨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바뀌는 토익이 더 좋아요. 더 재밌어요, 사실은 가르치기가. 이게 어려워 보이시는 거를 저희가 오히려 해결해 드릴 때 참 맛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많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냐면 푸는 기술이 있거든요. 기술 지금 다 말하긴 좀 어렵지만 기술이 있어요. 다 말씀드려도 다 파악이 안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대명사랑 부사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요 삽입 문장이 있는 대명사랑 부사를 보고서 앞에 나올 걸 예측을 하고 그걸 잡아서 푸는 거라 나중에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유형을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보통 신토익 하면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LCRC를 막론하고 삼중지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삼중지문이 많이 겁나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솔직히 이중지문도 지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삼중지문은 거의 넘사벽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삼중지문이에요. 삼중지문 보시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저기 왼쪽 편에 보시면은 여러분 좀 오른쪽 편이겠네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여기 숫자 보이세요? 1 써있는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해가지고 1 써있는 거 보이시죠? 자, 지문 보세요. 이게 하나, 이게 둘, 이게 셋. 이게 삼중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얘 읽고 얘가 말한 자료가 뭔지 실제로 보고 이 자료에 대한 응답이 뭔지 또 보고 그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셨죠?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씩 보니까 어떠신지요? 앞에 있던 유형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삽입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은 사실은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삼중지문은 몇 문제에 나오나요? 15문제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문제. 상당히 높은 점수, 그죠? 대신에 이제 이중지문은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삼중지문이 일단은 더 쉽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중지문이랑 난이도가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기엔 좀 이렇게 좀 겁먹기 좋게 좀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어렵진 않아요. 맞아요. 카카오선님 맞는 말씀이세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간거가 표라서. 맞아요. 중간거는 일단 지문이 나올 거라기보다는 지금처럼 표 형식이 나올 거라서 그나마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보실 신토익에 있어서의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흐름은 지금 신유형들에서의 큰 흐름은 뭐 삽입 문제가 생긴다는 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삼중지문이 생긴다는 거 정도가 큰 흐름인데 실제로 이거를 시험장에서 푸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부족.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면 5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활약을 좀 했다가 7에 가서 좀 이렇게 약간 말아먹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5에서 우리가 활약을 할 수가 없는 게 30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우리가 RC가 전체가 100문제인데 현재 토익에서 파트 5가 40문제잖아요. 이 중에 문법 문제가 평균적으로 약 20문제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파트 6는 현재 12문제인데 거기서 문법 문제가 평균 4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토익은 약 25문제 정도, 많게는 한 30문제까지가 문법 문제죠. 지금은 25개에서 30개가 문법 문제니까 그 정도의 문제는 대부분 외울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바뀌는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파트 5가 30문제니까 50%라고 봤을 때 15문제가 문법이고요. 파트 6는 여전히 4문제 정도가 문법이라고 본다면은 한 20문제 정도가 되는 거니까 10개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개 정도를 막 이렇게 찍어서 푸는 문제 있잖아. 3초짜리 문제에서 이렇게 막 빡빡 풀었던 게 싹 사라지고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자리에 삼중지문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보기에 일단 안으로 보인다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실제로 전 파트를 시간 재고 푸시면은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드린 신토익 설명은 좀 이해되셨나요?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그냥 이게 겁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깡패처럼. 그래서 질문 일단 해결해 드릴게요. 토익 고득점 사람들한테는 유형 바뀌자마자 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형 바뀌자마자 신토익 말씀하신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토익 고득점 사람들한테는 일단 지금 걸 보는 게 낫죠? 왜냐면은 토익이 고득점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토익을 봐서 고득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걸 또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하는 것보단.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은 당장 바로 신토익을 보시기보다는 조금 시험이 몇 번 나온 다음에 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죠. 3중지문이고 2중지문에 저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근데 말이 3중지문이고 2중지문에 저런 거, 이게 저런 거라는 게 카카오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런 게 느낌이 비슷한 건 맞아요.
느낌 비슷한 건 맞는데 저런 게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핑구핑님 일단은 가급적이면 지금 토익 보시죠? 이번 주 일요일 시험이나 4월 30일 거 보시죠, 일단. 그죠? 혹시 안 되면 그때 신토익 넘어가시면 되고, 지금 고득점자들한테야 뭐, 앞으로도 문제 되겠습니까, 사실? 그죠? 별 필요 없죠. 신토익 예시로 보여주신 3중 지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토익은 지문이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번이랑 3번이 나오죠. 그 자리에 2번이 나오진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질문을 말을 하는 거예요. 느낌은 비슷하죠. 푸는 방식은 좀 달라질 건데 지금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실에 설명을 드릴게요. 푸는 법은 지금 말씀드리면 좀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신토익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또 있으시면 조금 더 받아보고, 없으면 이제 독해에 관련된 특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킬 특강을 조금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추가로?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막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 토익 바뀌었나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토익은 5월 29일날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번 시험이 더 남았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니까요, 독해 특강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가 LC, RC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LC 선생님의 명품 특강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RC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최대한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응? 자, 됐다. 요거 보이시죠? 요걸로 이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걸로. 넘어왔네요. 자, 그래서 요걸로 하는데 화면 다시 한번 잡을게요. 화면이 커지니까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자, 요걸로. 자, 이렇게 올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독해에 있어서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끄어읽기를 가르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끄어읽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단어를 좀 정리해 드리는데, 단어를 그냥 무턱대고 외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 저랑 같이 스토리를 좀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토익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점검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죠? 자, 여러분이 점검 있죠, 점검. 점검할 때는 어떻게 점검하는 게 최고의 덕목일까요? 어떻게 점검하는 게 최고의 덕목일까요? 점검이라는 건 어때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가끔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점검이라는 거는 자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트 5, 6, 7, 나아가서는 파트 3, 4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점검할 때는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우리말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점검할 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기본이구나.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점검하다가 실제로 어떤 영어 단어가 있는지, 그리고 읽다라는 게 실제로 어떤 영어 단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요게 구분이 되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점검하다와 정기적으로 어휘를 묶어서 좀 외워주시면 좋고, 지금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받아 적어도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무리가 되시면 지금 현재 뭐 이동 중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제 방 어차피 볼 수 있으니까, 녹화 방송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익은 무언가를 읽을 때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이 읽을 때는 뭘 읽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문서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 시나리오에서 좋아하는 거, 읽다. 뭘 읽냐면 문서를 읽다. 서류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단어들이 다 문서에 대한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왕이면 한번 읽는 거 제대로 읽고, 맞아요, 면밀하게 읽고 자세히 읽고. 그래서 방금 말한 우리말 중에 어떤 거든 다 좋으니까 큰 개념상 어쨌든 확실하게 읽는 거잖아요. 이걸 영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면밀하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밀하게 관련된 단어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스토리로 외워야지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이 가능해요. 따로따로 외워버리면은
말 그대로 이게 적용이 안 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지 않죠, 이 정도면. 메티큘러슬리 좋아하셨던 우리 학생이 오늘 안 왔나 본데. 메티큘러슬리도 말이 되죠. 면밀하게 해서 메티큘러슬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메티큘러스인데 너무 이렇게 빈도가 낮아가지고 요 정도로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자 3번이 있어요. 3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가끔 풀 건데 환불하다. 그죠? 토익은 환불할 때 어떻게 환불하냐? 자, 요거가 잘못 올라가 있네요. 자, 토익은 환불할 때 어떻게 환불하는지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익이 환불할 때 두 가지를 물어보죠. 하나는 뭐냐면 환불할 때는 항상 똑같아요. 미국이나 우리나 영수증이 필요하죠. 영수증. 그리고 특정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어 단어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영수증과 함께라고 했을 때 함께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with, accompanied by. 그리고 영수증이 뭐냐면 receive. 여러분 receive의 의미가 두 개 있는 거 아세요? receive의 의미가 두 개 있는 거 알아요? receive의 의미? receive의 의미 두 개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하나는 영수증이고 또 하나 알아요? 영수증 말고? 아무도 모르나? 수령. 그러면은 receive이 영수증인지 수령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receive이 어나 s를 붙여서 나오면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되고 어나 s가 없이 나오면 불가산명사라는 얘기니까 수령이 되죠. 그쵸? 그래서 그 구분까지 하시면 문법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쵸? 그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환불할 때 어떻게 환불하는지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토익은 요거 좋아하죠. 방문자. 자, 기본적으로 방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분 토익 몇 점인가요? 저 말하는 거예요? 저? 오케이. 높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파고다 강사입니다. 파고다 강사이고요. 네, 만점이니까 강사질을 하겠죠? 그쵸? 컴파니가 동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사물 상관없이 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동반하다가 기본적으로 뒤에 사람 사물이 다 와도 상관이 없는 상태고요. 사람을 쓰는 경우보다는 사물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문법을 완성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문법을 완성하면 얼마나 걸리냐? 제가 문법 공부를 팔 걷어붙이고 시작한 게 2006년도거든요. 지금 2016년도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완성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큼 하시려면 저 정도는 걸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익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토익 기준으로는 독해는 사실은 강사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학생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문법은 강사 역량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뭐 명사 가르치는데 뭐 180분도 걸리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명사를 그냥 섞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제가 말하기 좀 어려워요. 수능 영어 1등급이면 토익 몇 점인가요? 글쎄요. 몇 점일까요? 장난이고요. 900점 넘을 수 있지 않겠어요? 수능 영어 1등급이시면은 신토익이 더 좋아요. 장담하는데 신토익이 더 좋아요. 그래서 당장 몇 점일 저도 모르겠지만 망해도 700은 나올 거예요. 망해도 700은 나올 거라 보고 거기다가 LC에서 여러분이 기술적인 부분을 정리가 되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영어의 90%는 단어 싸움인 듯한데 단어 잘 외우는 방법 없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영어 공부하실 때 방법이 없어서 못하나요? 아니면 노력이 싫어서 못하나요? 솔직하게. 방법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노력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죠? 자, 노력이 없는 거죠. 노력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그렇게 보시면 제일 편하고요. 방법이 뭐냐면 전 어떻게 외우냐면은 지금도 단어를 외우는데 파워웨어도르님 쳐맞으면 외워. 이거 또 말씀이 또 거칠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또 맞으면 안 되죠. 토익은 단어 싸움이 아니지 않나요? 아이고 모든 어학시험은 단어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에 시행되는 모든 시험들은 단어 싸움이에요. 모든 시험은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를 하루에 몇 개 외우는 게 좋을까요? 5만 개?
안 외울 거잖아요. 어차피 5만 개는. 그쵸? 그래서 많이 외우면 좋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요즘은 중학생들 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한 하루에 300개씩도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성인이시면은 그래도 100개 이상은 외우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적어도 더 많이 외우면 좋은데 단어가 양만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우나요? 전 어떻게 외우냐면 단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10페이지를 외운다고 치면은 10페이지를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열흘 동안 외우지 않고요. 10페이지를 하루에 다 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서 그 다음에 바로바로 시험을 보면서 모르는 걸 계속 표시해요. 그래서 표시가 많이 간 단어들은 따로 정리해서 한 번 더 외워요. 그래서 단어는 외우는 비결은요, 시험을 자주 보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옆에서 계속 물어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배우들 왜 연기 연습할 때 대본 서로 나눠가지고, 대본 왜 가져간 줘서 물어봐달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계속 물어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본 사례 중에 정말 아래 점수? 아래 점수가 뭘까? 낮은 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낮은 반에서 높은 점수 달성한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번 1월 달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은 600반이었어요. 600점에 들어왔는데, 맨날 앞자리에 앉고 정말 열심히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마지막에 890이었나요? 받고 끝났으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정말로, 진짜, 눈물겨운 노력을 하죠. 토익은 다른 시험이랑 다르게 노력을 하면 시간 단축이 가능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 받아보고요. 마저 진행해 볼게요. 방문자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우리가 집에 그냥 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문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되냐면 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겠죠. 신분증을.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들 여러분이 영어 단어 같이 외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방문자가 이런 단어가 있구나, 보여주단 이런 단어가 있구나, 신분증은 이런 단어가 있구나 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스토리로 외우셔야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보시면은 이번엔 여행자인데요. 여행자나 방문자나 일단은 낯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행자는 신분증을 보여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신분증보다는 보통 표를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여행자, 그리고 응용한다 그러면은 관람하시는 분들, 관람객들은 이미 표를 구입한 거죠. 신분증을 주고서 표를 이미 구입한 거니까 신분증을 보여주기보다는 방금 산 표를 보여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연구. 자, 토익은 항상 연구가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라서 금방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익이 좋아하는 스토리죠. 갱신하다. 그죠? 갱신한다는 말을 쓸 때는 크게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구독, 신문 구독이나 잡지 구독을 갱신하거나 특정 사람과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갱신할 땐 두 가지, 구독을 갱신하거나 계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subscribe 맞아요. subscribe는 이제 subscription의 동사가 되겠죠. 영어 잘하시네요. 그냥 파생어,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이런 거는 단기간 고득점에게 너무나 어색한 말들이에요. 다 영어적으로는 맞는 말들만 하시는 건데 토익은 그렇게 접근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특정 단어들이 있어요. 나오는 시험들 단어들. 그 단어를 그냥 통째로 외워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실 때는 각 단어들의 뭐 쓰임새라던가 그때 파생어 이런 걸 외워주시면 되고 일단 그냥 단어를 그냥 액면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막 반이 이런 것까지 안 가는 시험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마음은 좋았고. 그 다음에 7번째 같은 경우 자 토익은 연장하거나 만리화할 때가 있죠. 그죠? 갱신 앞에 kindly 말고 뭘 쓰나요? kindly를 쓰나요? 갱신 앞에 친절하게 갱신하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갱신을 하라고. 그죠? 리마인드. 그러면 달라지죠. 완전 다른 스토리죠. 리마인드 앞에 kindly 말고 뭘 쓰냐는 건 따로 공식화가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리마인드 앞에 부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오는 경우가 차라리 더 많기 때문에 그건 딱히 외울 건 없습니다.
질문은 좋았어요. 자, 그래서 연장하거나 만료할 때 토익은 기본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기간을 만료한다라고 말을 하죠. 스토리도 잘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질문도 좋지만은 이것도 외워줘야 돼요. 연장하거나 만료할 때는 보증기간이랑 같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째로 가서 보시면은요, 토익은 평가하다, 그죠? 평가하다 좋아하는데, 평가할 수 있는 목록이 지금처럼 5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단어 있죠, 요 단어. 그죠? 요 단어 헷갈리지 않으세요, 요 단어? 학생들이 요 단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가려졌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어세스가 여러분 가끔 이거랑 이제 요거 헷갈려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assess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스펠링이 달라요. 요거 구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잘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토익이 평가할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걸로 가보시면은 토익은 고용을 하죠. 고용할 때 항상 추가 인력이 나오죠. 글자 좀 크게 해주면 크게 해드리죠.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크게 해드리죠. 그까짓 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러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죠?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얼굴이 잘리지만 뭐 잘리면 어때요? 이렇게 하고 하죠 뭐. 자, 그래서 토익은 대체할 때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사실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토익은 대체할 때 항상 오래된 거를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토익은 오래된 거를 싫어해요. 오래된 거를 싫어하고 요즘 거를 더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익은 대체할 때마다 항상 오래된 거를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래된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이 있고요. 최근 시험에 자주 등장했던 게 바로 컨벤셔널이었죠. 그래서 컨벤셔널을 여러분이 외우실 때 커스터마리처럼 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습적인이라던가 해가지고 왠지 막 전통일 것 같고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 경우들 많은데 그냥 올드라고 보시면 되죠. 올드.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게 말이에요. PR이 안 돼요. 왜냐면 제 명찰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걸 줄이고 싶은데 왜 이게 먹어 이제 alright 좋았어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됐죠. 이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 정도. outdated는 버려도 되나요? 네, outdated는 버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outdated 같은 경우는 빈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정리해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outdated 같은 경우도 오래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번째 걸 보겠습니다. 토익은 기본적으로 복제본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컨벤셔널 사람 앞에도 올 수 있나요? 아니요. 컨벤셔널 사람한테 쓰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오래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뒤에 사람이 올 수 있는 단어도 있지만은 사람이 왔을 때 그걸 대체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하도 좀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죠? 정리해고 이런 거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관련이 없어요. 11번째 거 보시면 어쨌든 토익은 복제본을 말할 때 대상을 같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레플리카 오브 메가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메가더 장군의 레플리카를 만들겠다. 동상 같은 거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가려졌어요. 그것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commemorate, 기념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레플리카 할 때 목적은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념하다라는 게 commemorate가 좀 어려워서 가져왔는데 commemorate 말고 여러분 요것도 아시죠? honor. 화면이 잘리니까 제가 아래다가 써드릴게요. 혹시 요거 아세요? honor. 이것도 기념하다죠? 그래서 대상을 복제하는 목적은 기념하다고 뭘 기념하냐면은 이 대상의 업적을 기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레플리카라는 말을 여러분 좀 어색해 하신 경우들 많은데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기억을 잘 가지 않으니까. 마뉴멘트도 좋아요. 마뉴멘트 대신에 기념하다라기보다는 기념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스컵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그죠? 기념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그런 게 마뉴멘트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YBM이랑 파고다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떻게 싸워요? 그죠? 싸운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죠? 무슨 수로 싸울까요? 건물 대 건물이? 자, 제 입에서 나올 말은 뻔하겠죠.
나는 파고다 사람이니까. 주먹이요? 이기고 싶어요, 일단은. 이기고 싶네요. 무기 없이, 이기고 싶어요. 좋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안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질문이 이게 뭐예요? 애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 감사를 표하다. 토익은 감사를 표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죠. 오케이. 질문 조금만 더 받을게요. 감사를 표하거나 축하하거나 시상할 때 대상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대상은 뭐겠어요? 내가 감사를 표하거나 이 사람한테 축하를 해주거나 이 사람에게 시상을 한다는 얘기니까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맞죠? 그래서 좋은 사람한테 세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이유, 왜 하는 건지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for 뭐뭐, about 뭐뭐, on 뭐뭐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컨대 결석을 한 번도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I 맞죠? award 맞죠? you for 뭐 being never absen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전치사가 세 가지라는 거를 토익이 되게 좋아해요. for, about, on이 있다는 거 정도. 이 방송은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건가요? 네, RC는 화요일이고요. LC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이제 여러분 토익을 들으시면 되고 여유가 되신다면 수, 목, 금에는 중국을 들어주시면 좋아요. 항상 이 시간에 파고다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무료로 하고 있다. 그쵸? 실제 강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 다 쓰임이 같나요? 네, 똑같아요. 세 개 다 의미가 관하여예요. 관하여. 그쵸? 기본적으로 관하여로 보시면 되고 원래 for라는 게 뭐 등접이 있어서 때문에가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거 지금 필요가 없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몇 시에 시작인가요? 9시. 9시 시작이에요. 9시 시작이에요. 9시. 오전 말고 오후 9시에 또 오전으로 올까봐 오전 9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걸 좀 볼게요. 관리자. 관리자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그죠? 하고 싶은 역할 중에 하나겠죠. 자, 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관리자란 얘기는 이제 평사원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세 가지. 뭐냐면 확인하다. 확인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 회사가 나오는 그런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결제서를 갖다 주면은 거기다 확인해 줄 때 있죠. 잘했군 자네 이렇게 사인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하다가 되고요. 결정하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 게 평사원들이 보통 결정하기보단 그들은 의견을 내면 윗사람들이 결정하죠. 그거. 그리고 허락하는 거 있죠. 하다못해 학원에서도 우리가 화장실 가도 됩니까? 네, 가세요. 강사가 허락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되죠. give authority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질문 하나 학생을 받고 들어갈게요. 광안리 풍산깨님. 야, 아이디가 멋집니다. 야성미가 느껴져요. 강사님 저 파고다 서면점이랑 인간 중에 다니려고 하는데 취업 준비 중이라 빨리 받으려면 어디가 좋아요? 인강일까요? 아니면 학원가 될까요? 의지가 강하시다면은 인강도 좋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쵸? 의지가 약하시다면 학원 다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인강은 항상 좋다 나쁘다가 아닌 것 같고 의지가 얼만큼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 그죠? 인강이 좋다 나쁘다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의지 강하신 인간으로 괜찮을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지판이랑 안내문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표지판 안내문의 목적이 뭐예요? 표지판 안내문이라는 걸 왜 내다 걸죠? 표지판 안내문은 왜 다리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있고, 그죠?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편지랑 안내문의 목적이 뭐예요? 그죠? 상대방에게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토익은 이런 식의 인포메이션 형식 글들을 많이 줘요. 뭐냐면 표지판과 안내문을 recently installed 했다거나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in order to 해서 가이드 하거나 그죠? 이렇게 안내한다는 얘기죠. 또는 detour처럼 redirect처럼 뭐예요? 우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토익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아셔야 되는 단어. 이번에 왜 나왔었어요? 3월 시험에 아세요? 우회하다 나왔었던 거 기억나세요? 공사 중이니까 그때 사람 이름이 나왔었어요. 무슨 사람 이름 로드를 그쵸 우회시킨다고 나왔었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틀렸어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나시나 보네.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토익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스토리고요. 그게 이번 시험에 파트 5에 나와가지고 기억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파트 5에 안 나와도 7에 원래 자주 나오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시는 걸 거예요. 사인이 그럼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사인은 명사, 동사가 다 됩니다. 선명하다, 동사면, 명사면 표지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동영상들은 바로 녹화 안 하고 삭제하시나요? 아니요, 보실 수 있어요, 그죠? 볼 수 있죠? 바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아, 네. 바로 다시 보기 가능하고 유튜브에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방송 보시면서 그쵸? 이렇게 이 시간에 무료로 편하게 보시니까 즐겨찾기 좀 해주고 추천도 좀 눌러줘요. 좀 해줘요, 그런 것 좀. 물풍선, 아니 별풍선 안 줘도 괜찮으니까 그것 좀 해줘봐요, 그것 좀.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신나서 많이 방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좀 해주세요. 지난주 거는 전체 보기가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있지 않나요? 유튜브에? 확인해볼게요. 확인해보는데, 없다면 올리겠습니다. 근데 같이 한번 확인해주세요. 아마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주시고, 끝나자마자 없는 게 확인되면은 바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결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요. 감사하다는 말씀 자체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요. 단어들이라는 게 이제 물론 LC에 더 자주 쓰이는 것도 있고요. RC에 더 자주 쓰이는 건 있지만, 한쪽에 나오고 한쪽에 안 나오는 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마워요, 일단. 자, 또 해볼게요. 일단, 질문도 좋지만 또 우리가 배울 게 있으니까, 15번째 거 가볼게요. 자, 토익은 이제 요거 좋아해요. 토익은요, 날씨가 항상 안 좋아요. 토익에 날씨가 좋았던 적은 없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날씨가 좋았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는 잠시 후에 보실 건데, 뭐 나들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보다는 토익은 날씨를 좀 안 좋은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구문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due to, 뭐뭐 때문에, inclement weather, unfavorable weather 이런 식으로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어떤 특정 행사가 occasion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벤트라던가 function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postpone 된다라거나 delay 되거나 프로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스토리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혹시 여러분 그 토익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건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건지 아세요? 어느 국가에서 먼저 이게 시작된 시험인지 아세요? 토익이? 한국이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죠. 우리 모든 민족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모든 게 그렇듯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시험이죠. 그죠? 일본 외무성에서 기술자들을 미국에 그쵸 보내기 위해 거기에서 필요한 하나 일종의 어학 잣대로서 만든 시험이 토익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왜 각종 유명한 그 책 파는 사이트 있잖아요. 예스 땡땡 이런 데 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토익 검색해 보시면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책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 책이랑 비슷할 정도로 되게 많아요. 일본 시험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이상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토익 이야기 같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미스터 굽타가 나와요. 미스터 굽타가 뭐냐면 토익 최다 빈출 주어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굽타가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해서 맞아요. 뭐 집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그 정도로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안 좋은 날씨. 친일파 척결까지 거슬러 안 올라가셔도 돼요.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에요. 그죠? 70년대 때 개발된 시험이니까. 형님, 토익책 지금 사도 됩니까? 아니면 새 버전 사야 하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신토익을 보실 거면은 신토익 책을 사는 게 맞을 거고, 지금 토익 보실 거면 지금 책 사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시험 뭘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자, 그 다음에 15번째 거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한 짝꿍 표현이 이제 16번째 거. 토익은 날씨가 좋다. 거의 좋은 일은 없어요. 날씨가 좋으면 항상 여행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토익 스타트 책 새로 나왔던데,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타 출판사라서 말하지 않을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7번째 거 가서 보시면은, 자, 토익은요, 공연 중간에 라는 스토리 나와요. 공연 중간에.
그래서 이제 각종 외 기사문 같은 거 파트 7에 보시면은 어떤 그 비평가 글을 써요. 비평가 어떤 글을 쓰냐면 이번에 공연을 갔더니 이런 공연이 좋았고 공연 중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도 했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애드버타이스먼트 같은 광고 이런 게 나와요. 공연 중간에 오시면 이런 것도 줍니다라고 마지막에 엔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 중간에 토익은 다과를 주죠. 그래서 공연 중간에 다과가 제공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독해 풀 때 눈치를 빨리 챌 수 있다는 거. 독학사 영어학 개론으로 독학사 영어학 개론이 정확히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답을 함부로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토익이라는 시험이 영어를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뭐 그 책이 만약에 훌륭한 책이라면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18번째 거로 가볼게요. 자, 토익은 분배할 때 항상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거죠. 그죠?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죠? 균등해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3개, 얘한테 3개, 얘한테 3개를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분배라는 걸 잘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균등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영어 단어를 지금처럼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 중에서도 이분리가 자주 나오죠. 그죠? 이퀄리 같은 거는 사실은 동의어로 적어놓은 것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안 틀리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째 거를 가서 또 보여드리면은 LC에도 아마 자주 나올 거예요. 사진. 그죠? 그래서 플래시 포토그래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진 플래시는 권장되지 않아요.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전시회장이죠. 그죠? 그래서 스토리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초대장 같은 거 있잖아요. 세븐에서. 거기에 나올 때, 이번에 우리가 뭐 마침내 전시회를 개최를 할 건데요. 맞죠?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콤마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말할 때 요거 좋아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RC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5, 6, 7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사실 7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게 준비할 때 좋아요. 7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특정 문장들을 잘라서 6를 만들고 거기서 특정 문장을 잘라서 5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에 있던 시나리오가 6, 5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지 5 시나리오, 6 시나리오, 7 시나리오가 있진 않아요. 시나리오만큼은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단문이냐 장문이냐 이것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 범위가 똑같으니까. 그죠? 편입영어로 RC 커버 가능한가요? 편입영어를 만약에 성공하신 분이면은 RC가 100% 바로 커버가 되진 않아요. 근데 한 85% 정도는 지금 당장 커버가 된다고 보셔도 돼요.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같은 것만 추가하시면 돼요. 예컨대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은 토익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 address란 단어 뜻 아세요? address 단어는 뜻 아세요? address 뜻이 뭘 것 같아요? address. 보통 우리가 수능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건데 명사면은 뭐 연설 이렇게 보고 그죠? 동사면은 왜 연설하다라고 사실 많이 보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토익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좋아하냐면은 동사로 봐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다나 다루다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시험 영어에서 이미 여러분이 성공 거두신 분들은 이런 것들만 추가적으로 꼼꼼히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좋아하는 걸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언어라는 게 영어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언어가 한쪽이 여러분이 되시면 다른 쪽도 금방 되는 거니까 고생한 만큼 어떻게 보면 달콤함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번호입니다. 20번을 해볼게요. 자, 토익은 끝내거나 제출할 때 좋아하는 말이 있죠. 이거를 끝내야 한다. 맞죠? 또는 뭐 끝내야만 한다. 언제? 이 날짜까지 이거를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한번 돌발 질문 내볼게요. 토익은 끝내다라고 할 때 어떤 부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끝낼까요? 끝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 확실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사가 많지 않거든요. 이거 몇 시까지 하나요? 네, 9시부터 10시 10분이니까 그냥 10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잘하시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완전하게 끝내다가 있고 그게 아니면 거의 끝내다가 있어요.
슈트리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하게라고 할 때는요, completely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altogether가 나올 때도 있죠. altogether 의미가 다 함께가 아니죠. altogether 의미가 뭐냐면 완전하게예요. 그죠? 전체적으로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거의라고 하는 거 쉽게 나오면 almost가 나오죠. 어렵게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early가 나올 거고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시나리오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지금 일단은 20번까지 했는데 지금 해드린 독해에 대한 이 시나리오 도움 좀 되시나요? 질문 나왔어요. 형용사일 때 complete랑 completed 어떤 게 달라요?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complete라고 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일 때는 완성된이라던가 완전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complete라고 하는 게 동사도 있잖아요. 동사일 때는 작성하다가 제일 중요한 뜻이고, 그 다음에 완성하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completed라고 하는 거는 complete에다가 ed가 붙여진 거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은 작성하다에다가 ed를 붙였거나 완성하다에다가 ed를 붙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해석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completed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작성된으로 보시거나 완성된으로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가 다른 거냐면 얘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단어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죠. completed에는 이게 아니 잘못 거였어요. 이거 말고 요거 completed에는 형용사일 때 작성된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오늘 수업 자료는 방송국에 올려주시나요? 자료를 올려드린다기보다는 이 방송이 통째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녹화된 거니까 올라갈 거고, 아니면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시나리오 만들어 드려봤는데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거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 잡아드리는 거 도움 되시나요? 끊어읽기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독해 특강으로서? 어떠신지요? 반응을 보고 제가 다음 주 걸 판단할게요.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파고다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고다. 거울에 누가 폰으로 뭐 하고 있다고. 뭐 그런 걸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괜찮아요. 이제 안 보여. 오케이. 일단 반응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도 독해 중심으로 좀 제가 특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휘 특강에다가,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어휘 특강에다가 시나리오 특강을 콜라보해서 해드릴게요. 문법 특강도 좋은데 문법 특강을 우리가 하기엔 좀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그 두 개를 같이 해서 매주 다른 단어를 해드릴게요. 매주 다른 단어를 해드릴 테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월요일 화요일 9시 10시 화요일 날은 RC가 올 거거든요. 9시 10시 오셔서 어휘 특강을 매주 다른 걸로 해드릴게요. 한 100개씩 할까요? 100개씩 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해드리죠 뭐 그까짓 거. 그래서 매주 오셔서 제가 어휘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시나리오 특강이라는 건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이렇게 단어 있잖아요. 단어. 그렇죠?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시나리오로 만들어 드리는 얘기예요. 단어를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원래 수요일이 RC였는데 수요일이 중국어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RC가 화요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월, 화가 토익이고 수목금이 중국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맞아요. 월화가 이어서 토익 쭉 LC, RC.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은 제가 신토익 설명하느라고 앞에 한 30분 정도 이론 설명했잖아요. 다음 시간 이거 싹 다 빼버리고 그냥 계속 어휘만 합시다. 어휘랑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중국어도 하시나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중국어 아예 몰라가지고 제가 안 하고 저보다 더 잘생긴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저랑은 비교가 안 돼요. 오실 거예요. 화요일은 토익방송 전쟁이네. 다른 데 토익방송 하죠? 비교 한번 해주세요. 꼭 비교하셔가지고 제게 만약에 덜 좋으면 덜 좋다고 해주시면 또 보충하겠습니다. 정면 승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좋으면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거짓말이라도 고마워요. 키쟁이님. 키쟁이님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여러분 뭐 겁줄 생각 없어요. 뭐 신토익이 어렵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겁주고 싶지 않고 저도 시험이 어렵던 쉽던 간에 이렇게 모인 거 일단은 이번 토익에서 최대한 끝내보고 안 되면 그때 신토익을 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서 끝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렇게 할게 RC는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날 어휘 특강을 할 테니까 어휘 특강을 계속 와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게 지금 광토익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문법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할 거니까 여기서 어휘까지 들으시면 이제 완전해지겠죠. 그렇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조금 더 많은 어휘와 새로운 어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중국어니까 그쵸? 사수해 주시고 다음 주도 월화 토익 방송 사주해 주시고 9시에 습관적으로 파고다 아프리카 TV에 들어오는 센스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오케이? 네. 이번 주에 그럼 시험 대비 방송, 그거는 시험 전에 할게요. 4월 30일 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 시험 보실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수강생들 많이 볼 것 같은데, 신규들은 안 볼 것 같아서요. 그건 좀 4월 30일 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건강히 공부하시다가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